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사주 원국의 예시를 들어서 을사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운과 이제 사주 원국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주 예시를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을사년만 가지고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인일주시거든요. 무인일주시고 그리고 경신년에 경신월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계유년 생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술시라고 하셨고요. 자, 이 사주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저희가 원래 사실은 사주를 해석할 때는 대운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대운. 내가 어떤 시간과 공간으로 가는지 대운을 봐야 되고 이제 그 다음 세운을 봐야 되죠. 그 대운 그 큰 흐름의 대운 안에 세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원국을 먼저 보는 게 사실은 아니라 대운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대운. 일단은 근데 사주원국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사주를 보면은 지금 딱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사주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성향이. 자, 신월의 무토가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가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편제죠. 편제가 관대에 있고, 그리고 이 식신이 이 신금에 있고, 계수가 유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월의 무토가 매우 장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이 지금 무토 같은 경우에는. 그 천간을 보시면, 천간이 이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보시면 계수는 정제죠. 이 경금은 식신이죠. 그리고 임수는 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간에 보시면은 진짜 천간과 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천간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런 재성과 식신에 대한 식신생재, 뭐 식상생재, 뭐 상관생재 이런 형이죠. 그러니까 딱 보면 딱 봐도 관인소통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 또 시간에는 편제가 있어서 편제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 투자, 뭐 투기성, 뭐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영역.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정제랑 편제를 이제 재성이라고 하잖아요. 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리고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맘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기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신과 이 식재가 강한 사람들을 직장 생활하는 거에 불리하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그런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그 직급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조직의 룰, 그러니까 법이 있어요. 그걸 잘 따르고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관인 소통인 거죠. 그런데 물론 관인이 없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 상관이 발달한 사람도 그 정관을 치는 상관이 매우 발달한 사람도 직장 생활 잘 합니다. 대신 이제 조건이 그 상관이 매우 존중받는 그 조직과 그런 직장이어야 되겠죠. 그런 스타일의 직장을 들어가야 그 상관이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막 이분법적으로 뭐 너는 관인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 못한다. 너는 식재가 강하니까 무조건 장사 네 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나 관인인데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식재를 쓰는데도 직장을 잘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기질적으로 봤을 때 식신과 상관, 재성이라는 거는 나의 의지예요. 식신과 상관이라는 거는 내가 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에 능동적인 행위가 매우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체가 나란 말이에요. 관성은 내가 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상관과 이런 재성은 내 행위예요. 내가 능동적,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 식상 생재가 강하다는 건.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엄청 강하죠. 그런 성향이. 그리고 심지어 이게 신월에 태어나셨어요. 신월에 태어나셨는데 위에 경금이 있어요. 식신격이 되는 거예요. 식신격. 그러니까 저랑 이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계절의 순환에서 이 신금이라는 계절에 이 가을이라는 신유술이라는 계절에 가장 강한 글자는 경금과 을목이죠. 그런데 경금이 지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신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곧 죽어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주 원국만 보면. 근데 사실 사주 원국은 사주 원국이고,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가야 되는 방향의 흐름을 잡으려면 대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을. 근데 저희는 오늘 사주의 전체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을사년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을사년이라는 세운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화라는 계절에 이제 을목이 위치한 거죠. 그러면은 이분한테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사화라는 계절, 저희가 앞으로 을사, 그리고 병오, 그리고 정미라는 이 여름으로 사오미라는 여름으로 3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2년 6개월이죠. 정미에서 미가 환절기니까 그 미토에서 분명히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을사에서 시작해서 정민년까지 3년을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여름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운이.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천간의 글자가 이 사화라는 여름, 이 여름의 시작이죠. 초여름이죠. 이 초여름에 어떤 글자가 강해질까요? 보시면 여기 개수 있죠. 여기 무토 있죠. 임수는 힘이 없죠. 여기 경금은 강해지죠.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항상 이 사계절의 순환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기본이 돼가지고 기준이 돼서 사주를 해석하시면 돼요. 자, 아까 그분의 천간에 경금이라는 식신이 있었고요. 일간이 무토였고요. 그리고 개수라는 정제가 있었고 임수라는 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이 사화라는 계절, 자, 여기 양이고 여기 음이죠. 사화라는 계절은 여기 있겠죠. 자, 이 경금부터 볼게요. 경금이 어디서 태어나죠? 이 묘목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 온 거예요. 경금이. 그럼 여기서 경금이 생이잖아요. 막 태어난 애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힘이 점점 상승하는 거죠. 지금 이 봄에서 태어나서 여름으로 점점 상승해서 이 유금에서 정점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그쵸? 그리고 이 무토는 화토동법, 병화랑 같다고 해서 이 자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지금 여기 온 거죠. 그리고 오화에서 정점을 찍죠. 오화 직전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이 강해요. 이게 록이 되는 거예요. 록이. 이건 생이 되는 거고. 이 개수는 어떡하죠? 이 개수는 똑같죠. 임수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음양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임수가 오화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정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임수가. 그러니까 임수는 이 오화에서 절이죠. 태죠. 태. 그러면은 태 전이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임수는 이 사화에서. 대신 개수는 임수와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시겠죠. 이 사회에서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개수는. 이것도 록이죠. 자, 그럼 결론은 아까 그분의 사주 원국에 있던 무토와 경금과 개수는 매우 확산하는 그런 힘을 받는 운이라는 거예요. 임수는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성향 자체에 아까 편제가 강했죠. 기질이 관대에 놓였었죠. 아까 시간이 임술시였잖아요. 근데 이 사화운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뭐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임수가 절에 들어가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질문이 어떤 거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투자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편제가 절이에요, 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자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분처럼 사주 원국이 기질이 되게 강하잖아요. 식신생재라는 그 기질이. 뭐 식신도 있고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졌단 말이에요. 자기의 능동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강한 사람은 솔직히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본인의 의지, 본인의 생각이 곧 답이고 본인이 가는 길이 곧 길이라고 생각하는 기질의 그런 사주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그래서 다시 한번 사주를 이제 다시 써드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분이 무인 그리고 경신이셨고 그리고 개유 그리고 임술. 자, 을사년에 어떻게 될까? 자, 질문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인데
자, 아까 저희는 사계절 순환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 식신과 정제와 이 일간이 강해진다는 거. 이 사에서. 자, 근데 이 중에 제일 강해지는 글자는 일간과 이 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식신격이었는데 이 운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제격이 되는 거예요. 정제격. 이 운에서 운이 왕이에요. 운이 제일 강한 거예요. 저희는 자 보세요. 요즘 겨울이잖아요. 반팔 입는 사람 있습니까? 간혹 있죠. 어쩌다가 그런 좀 특이한 분들. 근데 대부분은 지금 겨울이 왔고 춥기 때문에 오늘 엄청 추웠잖아요. 아침에 거의 영하 2도인가 5도였나?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패딩을 입고 히터를 키잖아요. 겨울이 왔으니까 저희는 겨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운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을사가 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을사에 다 복종해야 돼요. 이거를 뭐 수생목 뭐 금금목 하는 게 아니라 을사가 왔어요. 그럼 다 모든 사람들이 그 3년 동안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주 원국에 따라서 해석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 을사년에 막 날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을사년에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같은 일간, 같은 일주여도 옆에 글자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준비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임수일간, 을목일간, 경금일간 이 일간별 운세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 다 같은 일간이어도 다르게 전혀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잠깐 말이 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격인데 이제 정직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식신격과 정직격은 완전 다르죠. 근데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나의 능동적인 행위,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질이 이게 결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사년에 이 정제라는 이 생각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정제라는 게. 그리고 저희는 알죠.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여름이라는 사에서 가장 강하게 쓸 수 있는 글자가 세 개가 있죠. 병화, 개수, 무토. 아까 사계절 순환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죠. 이 병화와 개수와 무토를 매우 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간에 이 세 개 중에 글자가 개수가 있잖아요. 무토는 일간이니까. 그러니까 일간도 지금 신나요. 근데 을목이 뭐죠? 이 무토 입장에서 을목이 뭘까요? 목극 토를 하니까 이 정관이죠. 정관. 자, 정관이 온 거예요. 정관이 이 사람한테 지금. 그러니까 을사년이 지지는 사오미로 가지만 이 사람한테 이 정관이라는 관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관이 강해지면 뭐가 약해지죠? 항상 음양은 대등해야 돼요. 운이 들어오면 운이 강한 거예요. 관이 강해지면 당연히 비겁이 약해지겠죠. 비겁이 약해져요. 비겁이 관이 강해지면. 그리고 관이 강해지면 이제 식상이 약해지겠죠. 아니 항상 뭐 상관 경관 상관이 정관을 친다 해서 상관이 맨날 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에서 정관이 들어왔으면 상관 그 반대되는 관의 음양의 관계에 있는 상관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비겁이랑 이 상관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이분이 입장에서 이 병화가 뭐죠? 인성이죠. 인성. 이 정인이에요. 정인. 아 편인이죠. 편인. 이분 입장에서 병화는 이 개수는 정제죠. 무토는 비견이죠. 그러니까 이 정관이 오니까 이 무토는 쓰기 사실 힘들어요. 이 사화에서. 물론 이 무토가 사화에서 강하지만 이 천간에 있는 을목도 이 사화에서 생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관이 온 거예요. 정관. 이 정관? 그럼 정관이 오면 이 병화와 개수 둘 다 괜찮죠?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이 천간에 이미 이 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제를 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이 을목도 잘 쓸 수 있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신월에 을목이 들어오면은 을목이 걸록이죠. 걸록. 자, 금금목이 아닙니다. 저희 사계절 순환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을목은 유금에서 제일 강하죠. 금금목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주 원국에 들어와서 이 을목을 잘 쓰지만 결국에는 이 운의 지지, 사옴이라는 운의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운의 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화에서 무토, 개수, 무토, 개수, 병화를 잘 쓴다. 근데 여기 지금 정관을 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재생관을 하는 거겠죠.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걸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주가 관인을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본인의 생각과 의지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관인을 쓴다는 게. 애초에 사주 자체가 다 식신생재 구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생각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이 사주는.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은 이 을목을 쓰지 않고 제 생각엔 이 편인이나 정제를 쓰지 제 생각에 이 정관을 쓴다는 게 이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관을 물어볼 수도 있죠. 정관을 물어보면 정관도 잘 쓰죠. 이 사람 입장에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정관에 대한 질문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을사년만 보니까 이제 그 사오미라는 계절에서 가장 잘 쓰는 병화, 개수, 무토를 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다만 을사라는 게 이제 이분 입장에서 을목이 이제 정관이잖아요. 정관이니까 이제 관은 들어오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 사주 원국을 봤을 때 정관을 잘 취할 수 있냐, 정관에 관심이 있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애초에 이렇게 격이 뚜렷하잖아요. 지금 사화에서 정제가 엄청 강한데, 예, 이 재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애초에.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물어보시지 않을까 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주가 제가 알기로 지금 정사대운이에요. 정사대운. 지금 제가 알기로.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개유년생이시죠? 여기만 쓰면은 지금 이분이 정사대운이에요. 현재. 그러면 지금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약간 나중에도 하겠지만 지금 대운도 사옴이고 이분이 여름도 사옴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럴 때 저희가 조금 유념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무토가 너무 신이 난단 말이에요. 이 정제랑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운에서도 지금 여름으로 가고 이 세운에서도 여름으로 가요. 그럼 완전 지금 확산하는 거잖아요. 이 무토랑 개수랑 그 병화라는 글자가 너무 확산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말하는 그 조우론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뭐 용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신강신약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찍겠지만 용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강신약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 뭐 사주의 균형을 맞추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조우론은 만약에 이 사주가 지금 애초에 사주 원국에서 자체에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 무인도 장생이고 이 경신은 더 강하고 아까 이 임술은 관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자신감이 넘쳐요. 이 사주가. 근데 거기에 만약에 대운도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라 이 대운이 지금 사오미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 분이 사오미로 가면은 이 무토와 경금과 개수가 신나죠. 근데 이 저희가 3년 동안 이 운도 사오미로 가면 더 신나잖아요. 이게 무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리수.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면 사람이 건강을 잃게 돼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자꾸 신나니까 이 편제를 쓰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우로는 만약에 대운이 이렇게 사오미로 가고 있으면 세운 정도는 해자축으로 적어도 신유술로 가서 이 사주를 약간 브레이크를 해줄 그 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저는 그게 진짜 조후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그 조후론이라는 게 사실 사주의 기분, 예, 이런 글자들은 사실 여름의 기운을 만나야 기분이 좋아요. 기분 자체는. 이 경금도 그렇고, 경금은 물론 이 가을을 만나면 기분이 제일 좋겠지만, 이 천간의 글자들은 각각 자기가 어울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뭐 임수 같은 경우는 해자축이고, 뭐 병화 같은 경우는 사오미고, 뭐 경금은 뭐 신유술 이런 자기만의 계절이 있는데, 이 조후론 자체가 그 이제 건강과 이제 관련이 많은 저는 그 이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사주가 기분이 좋은 거랑 조후로 균형을 맞추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 조후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 그 건강론에 이제 어제 올렸죠. 어제 이제 건강론에 대해서 제가 올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제가 주제를 잡고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정사대운의 을사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니까 이 글자들이 얼마나 신나고 날뛰겠어요, 지금.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대운에서도 세운에서도 병화, 개수, 이 무토. 자, 보세요. 이 정제가 대운에서도 격이 돼요. 사오미로 가니까. 세운에서도 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제가 강해지는데 이 을목이 관성이 들어와서 뭐 재생관을 할 수도 있겠죠, 을목이.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제일 잘 쓰는 거는 이 을목도 잘 쓸 수 있고 하지만 제일 잘 쓰는 거는 이 개수와 병화 이걸 제일 잘 쓰는 거죠. 이 비견은 좀 약해지니까. 예. 근데 이 사주원국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자신감이 넘쳐요. 이 임수도 관대, 요것도 장생, 일간도 장생, 이것도 걸록. 이 개수는 이 운에서 엄청 강해지죠. 그러니까 막 돈에 대한 생각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 돈일 수도 있고 무슨 재성의 어떤 결과물을 얘기도 하죠.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이제 을사년 하나만 이제 놓고 이 글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이 사주가 을사년이 왔을 때 어떤 글자를 일시적으로 이제 쓰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명확하게 뭔가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해야 그걸 잡고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잠깐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항상 대운 안에 세운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분처럼 대운이 사오미로 갈 수도 있고 세운이 사오미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오미로 가는데 이 사람이 해자축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더 찍을 건데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대운이 우선하는 거예요. 대운이 무조건. 근데 저희가 체감은 세운을 체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의 관점이 보통 질문을 하시러 오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합격운, 뭐 개업운 이런 게 뭐 다 10년 뒤에 뭐 5년 뒤에 이게 아니잖아요. 당장 1, 2년 뒤에 이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 사람의 질문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이거를 세운으로 잡을지 대운으로 잡을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임수가 왔어요. 임수가 이 임수 옆에 병화가 있는데 이 편제죠, 편제. 예를 드는 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대운은 사움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운은 사움인데 세운은 해자축이에요.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게 애매한 거고 어려운 건데 이 병화가 왔는데 지금 대운에선 잘 쓰잖아요. 이 편제를. 근데 이 사람이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당장 1, 2년의 관점으로 뭐 투자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해자축인데 이 해자축에서 병화는 태잖아요, 태. 절태양이잖아요. 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 당장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의 질문. 근데 대부분 상담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을 보통 말씀을 드려요. 단기적인 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왔는데 대학을 어디로 보내냐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자녀가 왔는데 임수예요. 임수인데 이 자녀가 만약에 해자축으로 간다 대운이 이거 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갈 때는 여기 이제 뭐 사오미로 간다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이 대학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와서 군대를 가서 뭐 여자분이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죠. 뭐 이제 취업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사오미에서 당장은 갈 수는 있겠죠, 당장은. 근데 이게 해자축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공간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시골이 있잖아요. 뭐 동묘나 뭐 신설동이나 뭐 이런 서울에서도 시골이 있어요.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서울인데 해자축으로 간다고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잡고 서울에도 많잖아요. 막 사람이 많은 뭐 강남, 뭐 홍대 뭐 이런 데는 번화가잖아요. 엄청 서울 중에서도 서울이잖아요. 근데 서울 중에서도 뭐 동묘, 뭐 신설동, 뭐 제기동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해자축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기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주 원국을 가져와서 을사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잠시 드렸고 이제 대운과 세운의 관계와 사주 원국과 운의 관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운과 사주 원국에 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